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세미나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죠. 우리 유아기 때 배웠던 모든 내용들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그들의 가치관이 됩니다. 오늘은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을 지키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조화성 세미나 그동안 이제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런 그 세미나죠. 이제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일반 교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책 내용이 이제 책을 출간해서 출판 세미나 진행하고 또 이런 그 이론 도서 그리고 실기 도서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또 원장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은 이거 기독교적인 너무 그런 성교육 아닐까?'라고 걱정하셔서 아닙니다.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또 그 국공립 그 성교육 강사로도 여러분이 그 교육만 받고 그런 강사 과정 이수하시면 각 지역의 학교들을 여러분이 그 가셔서 다음 세대들을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을 지키는 그런 강사들이 될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이 중에는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조화성 그 교육을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이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그 일반 유치원에서 또 국공립에서 또 그 "일반 그 조화성 세미나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교사들을 위한 플랫폼 프루시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이런 교재들을 받고 자료들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교육은 하나의 가치관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세계관입니다. 이 교육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유아기 때부터 잘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화성에는 시작할 때 그 주제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적 세미나를 그 기독교 교육으로 시작하실 때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주제가가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하면 되고요. 또 나는 그냥 교실에서 성품 교육으로 성교육을 시작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이 뜻이거든요. 우리 같이 좀 따라하죠. 자, 함께 음악에 맞춰서 우리 한번 불러보고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나의 작품 나의 보물 넌 나의 기쁨 내 맘을 다해 널 빚었단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넌 너무나 소중해 여러분 같이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네,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너는 보물이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는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너를 빚었어. 너는 사랑 덩어리야.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야. 열매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네. 이 노래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미 다 보급을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해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조화성 주제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그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취키기 조화성. 네, 그러면은 우리가 조화성 하면 구호도 있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는 벌써 이 좋은 나무 기독학교는 유치부부터 중학교까지 있는데 벌써 전교생이 다 했어요. 그래서 조화성 착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이 조화성 시간을
아주 즐거워할 수 있다. 애들이 너무 즐겁다고. 이따가 홍보용 이렇게 찍은 거 아이들 수업 시간 전체 메시지 시간 또 그룹으로 렛츠 스터디, doing and being, 빌딩 브릿지스 이런 것 어떻게 각 교실에서 코너 활동으로 진행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을 지키기,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우리가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하는 조화성 세미나는 지금 각 교회에서 전교인 대상으로 제가 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지난 자료들이나 출판기념회 때 영상 자료들 찾으면 기독교적 세계관 강의로는 다 세미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반 가정 세미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시도록 간간히 그 일반 교육과 또 기독교적 성교육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그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를 양쪽 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두 날개를 갖고 있어서 한 날개는 일반 교육, 한 날개는 기독교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5대5예요. 그래서 50%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요, 정말 AI가 시작해서 직업군이 바뀌는 그런 그 교육 산업화 시대가 이미 왔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AI가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어떤 그런 의료나 또 식당이나 이런 단순 노동 작업에 인공지능이 사용했나 보면 요즘은요, 딥러닝이 장착된 AI 로봇들이 정말 활개를 치면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직업군을 회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누렸던 직업들을 오히려 AI에게 물려주고, 뭐 심지어는 방송 대본까지, 그래서 새끼 작가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요. 번역까지 많은 부분 이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변화로 우리 아이들이 장차 살아갈 세상은 큰 변화인데요. 요즘 뜻하지 않게 이 성교육이 정말 위태롭고 위기인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시키는 교사 연수라든지 또 CSE 교육 다 아시죠?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해서 이미 이게 지금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요. 18년 이상이 됐으니까 이 교육으로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법으로 만들어서 실천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가정 파괴,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의 파괴가 와서 이제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교육에서도 이 교육을 선별해서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 이래가지고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아이들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 국가가 그 수술을 해주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가서요. 굉장히 많은 아무리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의 엄마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별하여 교육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제가 대학을 세웠죠. 그래서 구트리 미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대학에는 ECE 프로그램, 그래서 Early Childhood Education, 그래서 유아 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통해서 제가 이 조화성 세미나를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했을 때 반응이요, 연령에 따라 부모들 반응이 너무나 달랐어요. 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은 우리 애들이 학교에 가면 배우는 내용이 이런 거였군요. 너무 몰랐어요. 내가 이것을 집에서도 분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이었다면 10대 아이들 있죠. 청소년 아이들은 이미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부모들은
쪽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커밍아웃해서 아들인데 자기가 딸이라고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그 정체성 혼란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자꾸 자살을 시도해서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런 실질적인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였죠. 심지어는 초등학교 엄마는 목사님 가정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 CSE 교육을 국가에서 공교육에서 여러분 CSE 교육 알죠? 포괄적 성교육. 여러분도 아마 국가에서 교사들 오라 그래가지고 연수하면 그 CSE 교육을 연수하거든요. 그래서 5세부터 18세까지 나선형으로 교육의 목적, 교육 프로그램, 아주 이 커리큘럼이 아주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5세부터 18세까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인생을 망가지고 나중에는 치명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본부 좋은나무 성품학교 미주본부를 운영해 보면서 많은 엄마들을 만나면서 이게 그 가정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 10대 아이들은 이제 실질적인 문제예요. 애들이 각 가정 안에 여자가 남자라고 커밍아웃하고 남자가 여자라고 커밍아웃하는 가정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들이 게이였던 거라고 밝히고 자기가 본인이 게이였다. 또 본인이 레즈비언이었다라고 이 딸들이 밝히는 이런 가정의 사례들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 세미나 하면 3일 집중 과정이나 4일, 5일 하거든요.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정말 나이 드신 분들, 자녀들이 18세까지 이 교육을 다 받고 대학 생활을 마친 부모들이 연락이 와요. 그건 진짜 가슴 아파요. 딸아이인데 18세까지 이 교육을 다 받아요. 18세까지 이 CSE 교육을 이 포괄적 성교육 받고 나잖아요. 아이들의 이 사고를 바꾸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프리섹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성의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원나잇 즐겨도 돼. 막 이런 그 성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발달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 가까이에서 친구들이랑 동거하고 또 파트너가 계속 바뀌고 이래도 관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딸아이인데 그 죄책감과 수치감과 그리고 그 너무나 그 무질서한 성 경험들일까? 이걸로 이 아이가 그 뭐라 하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제 그 뭔가 이제 어른이 돼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서 칩거하면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꽤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공교육에서 젠더를 가르치고 성평등을 가르쳐도 그리고 뭐 동의교육을 가르치고 섹슈얼리티를 가르쳐도 인간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죠. 그런데 사랑했던 마음 줬던 사람들이 그냥 동물처럼 섹스만 하고 헤어지는 사이라고 하면 이렇게 상처가 깊어지는 법이죠. 특별히 남자아이보다는 여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다 큰 성인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 조화성 제가 책을 쓴 이유는 성을 바르게 배워서 정말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그 마음은 나를 아름답게 지켜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성을 즐기는 그리고 성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올바른 지침들을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화성 세미나 그리고 조화성 책을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CSE 교육 바로 유엔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가 만든 교육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5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책이 이 5가지의 단원으로 만들어졌고 각 단원마다
그 2과씩 만들어져서 총 10과의 스토리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공부하시고, 이건 이제 전문가 자격증 과정까지 있어가지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마다 그 영상으로 공부하니까 공부하셔서 이 개념을 널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부모 교육도 아주 일찍부터, 자녀가 어렸을 때가 제일 좋은 교육이죠. 부모 교육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CSE 교육, 다시 말하면 유엔에서 만든,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이 CSE 교육은 어떤 것일까? 그 5가지 단원이 있어요. 핵심 주제인데요. 첫째는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은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찾아보고 여자와 남자로서의 불평등한 것들을 찾아봐서 그 자기의 성을 찾아 나가도록 감수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은 네가 남자로서 불편했던 점 좀 찾아봐, 여자로서 억울했던 점 찾아봐, 이런 식으로 불평등을 당했던 것들을 민감하게 찾는 요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화성에서는 좋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창의성과 배려로 내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이고 남자인 것은 서로 배려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성이다 해서 이 성품 교육으로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적 감수성 1단원이 진행됩니다. 2단원은 이 CSE 교육,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젠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나다움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나다움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태어난 이 생리적인 교육, 이 성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남자답다고 생각하면 너는 남자야. 네가 여자답다고 생각하면 너는 여자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움 교육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수에 가서 나다움 교육 그러면 나다움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교육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 그 치명적인 게 10대 애들이 돈을 모아서, 왜 돈을 모으냐 그러면은 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젠더, 트랜스젠더 하려고 돈을 모은다는 10대 한국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부작용과 굉장히 치명적인,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이 선택하면 그대로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젠더 교육이에요. 나다움 교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다움,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의 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은 특히 한국도 그런가요? 옛날에는 나의 성을 F, female, M, man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 둘 중 이게 2개만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제3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the others, 다른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들한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 남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학교 가니까 너는 남자라고 생각하니 여자라고 생각하니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 다음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가 태어난 성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다움 교육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애들한테 굉장한 정체성 혼란을 주는 거 아시죠? 특별히 이 청소년 10대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10대의 사명은 뭐냐면 정체성 확립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직업, 내가 잘하는 거,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평생 직업군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지를 확립하는 시간이 사춘기인데 이 애들에게 갑자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너는 여자답다고 생각해? 남자답다고 생각해? 그게 젠더야. 제3의 성이야. 사회적 성이지. 태어난 성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 세미나 가면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품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과 긍정적인 태도로, 나의 나됨은 너무나 기쁜 거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여자인 것, 내가 남자인 것, 나의 나됨 것은 기쁨인 거야. 나는 보물이거든. 나는 소중한 거야. 이렇게 자기 몸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게,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정의 아시죠?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대로 성교육으로 흘러가야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존감이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흔들리고 나면 일단 애들이 앞으로 돌진하고 그리고 정말 전진하면서 자기 인생을 구축해야 되는 시간에 쓸데없는 걸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수술을 잘못하잖아요. 특히 막 요즘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10대 아이들에게도 시키는데 이게 연구 결과가 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다 자란 성인들이 아빠였다가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엄마였다가 남자 되는 수술을 하면 뭐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 전총조가 나는 나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돼요. 뭐 이딴 식으로 하면서 수술했다고 막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술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남자가 되려면 여자가 남자가 되려면 남성 호르몬을 몸에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되려면 여성 호르몬을 정말 오랜 기간 투여를 해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호르몬 이 혼란, 교착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 몸 안에 내가 아닌 다른 호르몬이 들어오니까 호르몬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몸이 안 자란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르몬 주입이 되면 뼈가 안 자라요. 그래서 평생을 10대 아이들 중에는 그 휠체어에서 사는 애들이 되고 결국은 골다공증, 혈전증, 암, 뭐 혈액암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그런 그 몸에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나댐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여자 된 것, 네가 남자 된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야. 너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너는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너의 여자됨, 남자됨을 기뻐하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이게 좋은 성품인 거예요. 이래서 아이들을 정체성 있는 아이들로 그리고 자기 성을 즐거워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지 이걸 이렇게 사회가 주는 이상한 교육, 이런 교육으로 애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는 이런 악법들이 성행된 주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가 관여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이런 성전환을 그 보호법으로 애들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희생양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부모로서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유아교사로서 어린 시절부터 바른 것, 가치로운 것, 좋은 것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성평등을 가르쳐요. CSE 교육은. 그러니까 성평등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들은 다 이 성을 인권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심지어는 이 CSE 교육 그 창안자들이나 이론가들 중에는 근친상간도 괜찮아. 성은 자유로우니까. 뭐 이렇게 성 자유를 외쳐요. 그리고 소아성애자들도 많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인생으로서의 상처들이 생기는 거죠.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이들의 사랑은 에이즈라고 하는 치명적인 상처들을 주고 병이 옮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평등보다는 우리가 좋은 성품의 정직과 책임감의 성품으로 성에는 책임이 있어. 이렇게 저희가 이 성책임으로 전교생이 이 조화성 세미나를 해봤거든요.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무사하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었던 것은 우리 아빠가 성책임을 다했기 때문이야. 우리 엄마가 성책임을 다했기 때문이야.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고 편지 쓰고 난리들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내가 오늘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그리고 내가 배 안에서 10달을 다 태어나고 우리들의 1년 또 한 달을 다 애들이 배우면서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정말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성책임을 다했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책임, 정직과 책임감의 성품으로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4단원은요, 동의교육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세미나 가고 교사 훈련, 교사 나라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집 교사 성교육, 또 유치원 교사 성교육을 가면 동의교육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동의교육이 너무 말이 이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몸을 만지면 안 돼.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몸을 만지면 나는 싫어. 하지 마. 하고 말해. 이렇게 성교육이 5세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면 이 동의교육, 유아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 나선형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대쯤 가면은 내가 동의한 사람하고 섹스해도 파트너 정해도 부모가 참관할 수 없어. 이걸 다시 말하면 내가 동의해서 그 섹스를 했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나를 성폭행했어요. 이러고 이제 강간범으로 이제 그 경찰서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네가 동의했니 안 했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단어가 훼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10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교육은 어떤 성교육이냐면 내가 동의한 이상 누구하고든 섹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 결정권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성적 결정권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30살 난 어른이 성범죄를 해놓고 뭘 주장하냐면 얘가 동의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시대의 함정이에요. 여러분도 끔찍하죠. 그런데 제가 이 성교육을 하면서는 이 실태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전문가를 키울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조화성 자격증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태를 이걸 낱낱이 다 말을 해줘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처절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성에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속에 이런 이상한 단어들이 세상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의교육이 성적 결정권으로 이렇게 성적 파트너를 내가 정한다. 이런 성에 대한 자유와 성의 평등, 성평등 이런 개념으로 동의교육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는 순종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거. 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비고스키가 얘기했죠. 유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어린 시절을 풍성한 성공하는 그 사람으로 크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근접 주변에 영향력 있는 어른들이 필요한 거고 이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현명한 지시를 배우는 것이 더 쉽게 나를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죠, 여러분 유아교육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성적인 성장이 자랄 때까지 이런 현명한 어른들의 지시,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의교육이 아니라 순종교육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성품, 그리고 순종의 성품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섹슈얼리티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을 문화로 가져가 버렸어요. CSE 교육은. 그래서 문화 점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어요. 기호지. 그러니까 문화는 내가 좋은 것들이 모여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 나라의 풍속이죠. 그래서 이 성을 문화로 가져간 이유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즐기는 권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문화로 가져가서 단어를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로 써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좋은 성품으로 가르치는 유아 성교육은 성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그리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성진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유아 선생님들 이 5가지의 개념을 이제 이게 조화성 책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은 한 번씩 꼭 이론도서니까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부모 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같으신 분들이 영상으로 이 전문가 과정 공부하셔서 저는 교회와 유치원 안에 어린이집 안에 조화성 연구소들을 만들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 동네의 아이들 그리고 그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그 국공립 아이들까지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전문 강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이 챕터 중에서 나댐 교육 2번째 단원을 오늘 시범을 보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일 지금 혼동스러운 게 이거거든요. 챕터 2, 나댐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여기는 기쁨의 성품, 넌 누구니? 긍정적인 태도, 내 안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교사 여러분은 모든 성품을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시죠? 조화성도 스토리텔링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2가지 버전을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일반 버전, 하나는 기독교적인 버전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 안에 숨겨진 보물.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남자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여자예요. 내 탄생의 비밀은 XX. 나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자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남자예요. 내 탄생의 비밀은 XY. 나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사실 보물이에요. 내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간직한 보물. 때로는 내 모습이 싫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도 나는 긍정적인 태도로 나를 사랑할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보물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어때요? 너무 아름다운 글이죠? 이거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애들 너무 행복해요. 스토리만 들어도 막 웃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녹음해가지고 QR로 찍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다 녹음을 해놨으니까 막 애써서 읽어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버전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만 더 들어보죠. 내 안에 숨겨진 보물.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남자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여자예요. 나의 탄생의 비밀 XX. 나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자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남자예요. 나의 탄생의 비밀 XY. 나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개구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사실 보물이에요. 나의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 나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대로 나의 가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진 희망이에요. 나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빚어진 소망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으로 자라나는 긍정의 어린이예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스토리텔링 너무 재밌죠? 이 스토리텔링으로 성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에게 있는 X의 X, 난자가 아빠에게 있는 XY, 정자. 그래서 아빠의 정자가 엄마 사랑해서 엄마 몸속으로 들어가 이 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이거 영상으로 다 보고
어떤 애들은 질문해요. 그럼 아빠가 쏟는 정자는, 보내는 정자는 몇 마리예요? 2만에서 5만 마리죠. 그래서 XX가 만나면 딸이 되고, 그리고 XY가, 엄마는 X니까 언제나 Y가 들어가서 만나면 XY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XX와 XY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스토리로 들려주는데, 우리가 아까 일반 가정에서는 좋은 성품으로, 긍정적 태도로, 기쁨으로, 소망을 품는 사람으로 키우게 하는 것을 스토리에다가 담았고요.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에서는 나를 오래전부터 만드신 창조하신 분의 계획,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요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나됨 교육이란 위대한 계획과 희망 속에 내가 태어난 것을 기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됨 교육이 돼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요. 유아 교육의 목표는 자존감 있는 어린이로 키우는 거예요. 유아기 때 자존감이 없으면 수치감 있는 아이, 열등감 있는 아이로 평생 갑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우리가 그 교육 속에 반드시 자존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죠. 그래서 이 성교육을 통해서 나됨 교육을 시켜서 유아들에게 이런 자존감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나의 성별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됨 교육의 정의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이거요, 정말 이거 이 시대의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남자인 줄 알고 태어나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뽐내고 있을 때, 여자라고 태어나서 나를 막 사랑하기 시작했던 유아의 아이들에게 너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어. 너 찾아봐. 너 여자야, 남자야.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교육이죠.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면 자존감 있게 나를 막 가꾸려고 했던 사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정말 애들에게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분별해서 잘 좋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행복함을 줄 수 있는 분명한 건강하고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돕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됨 교육의 중심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삼가는 조화성, 주제성품, 기쁨의 성품으로 활동하게끔 다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이 정의를 가지고 성교육을 풀어요. 그리고 사과는 조화성, 주제성품은 긍정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positive attitude로 언제나 좋은 생각, 언제나 좋은 행동, 언제나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 긍정적인 태도로 성교육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좋은 성품은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아서 아시겠지만, 좋은 성품을 유아기 때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애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조화성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비브리컬 섹스 에듀케이션, 그리고 굿 캐릭터 섹스 에듀케이션.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비브리컬 섹스 에듀케이션은 뭐 저희 책이나 또 이렇게 세미나 많이 있고요. 굿 캐릭터 섹스 에듀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또 그 교사 플랫폼 푸르세에 있습니다. CSE 교육, 포괄적 성교육은 그 반대로 나다움 교육을 가르친다는 거죠. 조화성, 나됨 교육, 포괄적 성교육이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젠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가 제3의 성, 사회적 성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 젠더 교육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학습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너 여자라고? 그거는 네가 여자로 길들여졌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 이론의 전개가. 그래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규정에 사회적 영향이 작용하므로 남성과 여성을 한계짓지 말고 나다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CS 교육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받는 성교육은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젠더 교육을 창시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그의 이름은 존 머니 박사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사람은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심리학자지 사실은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의 의사들이랑 협력해서 아이들을 성전환 수술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정체성이 뭔지 알죠? 나는 여잔가 남잔가를 이 성정체성이라고 하죠. 이 성정체성은 출생 시에는 중성이고 학습과 양육을 통해 얼마든지 성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소아성애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클로노필리아라고 하는 용어를 고안해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정한 나이대의 사람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소아성애자도 사랑이다. 그리고 근친상간도 사랑을 느껴서 했다면 범죄가 아니다. 이런 소리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이 젠더 실험 수술은 50년 전에 이미 망친 이론이에요. 제가 오늘 그 한 사람의 비극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 데이비드 라이머의 실험이에요. 이 존 머니 박사가 이 가정을 풍지박산 냈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데이비드 라이머, 이 사람 사실은 남자였어요. 쌍둥이죠. 그래서 정말 그 엄마 아빠가 18살 때 결혼한, 그러니까 너무 일찍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된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태어나서 8주 만에 고환을 자르는 거? 포경수술. 포경수술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쌍둥이를 데리고 이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포경수술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이 형인 데이비드 라이머를 먼저 안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얘 꼬추를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 생식기가 잘려져 버렸어요. 고환 수술을 하러 갔다가 생식기가 잘려져 버린 이 데이비드, 이 엄마 아빠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 수술을 못하고 둘째 아이는 그냥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데이비드 라이머가 이제 남자인데 생식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리다가 어느 날 텔레비에 봤는데 이 존 머니 박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중성이고 학습에 의해서 여자 남자가 결정되는 거다. 너 언제든지 자녀를 딸인데 아들로 키우고 싶으면 수술해라. 아들인데 딸로 키우고 싶으면 나한테로 와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이 데이비드 라이머, 이 큰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 존 머니 박사는 이 데이비드 라이머, 이 애를 보더니 자기 실험의 대상이 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론, 그러니까 태어날 땐 중성이고 학습에 의해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된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젠더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두 쌍둥이를 실험 대상으로 여기고 얘네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교육을 합니다. 첫째 아이를 철저하게 여자 옷을 입히고 여자로 키워요. 그리고 둘째는 그냥 남자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애가 걷고 자라면서 유아기가 오는데 이 큰 데이빗이, 이 큰 애가 분명히 여자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여자처럼 꾸미고 여자처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자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 좋아하고 청쌈놀이 좋아하고 노는 게 완전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그렇고 이 존 머니 박사도 굉장히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억지로 교육을 시키려고 얘네들을 데려다가 둘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생식기 비교를 해주면서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야 이러면서 이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거야. 이 어린애들에게 성관계하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보라고 시키고 얘네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존 머니 박사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로서는 너무 고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자로 키우려고 해도 이 큰딸이 안 돼. 큰아들인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요. 사실은 니네들이 두 쌍둥이
아들이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두 쌍둥이가 이 존 머니 박사의 이야기가 거짓말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 실험으로 희생당했는지를 막 방송에도 나가고 책도 쓰고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일 큰 충격이 큰 아들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누나인 줄 알았던 그 누나가 사실은 형이었다니. 그리고 이 엄마 아빠가 두 아들이 쌍둥이인데 온 관심을 큰애한테 둔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거의 이렇게 관심 밖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둘째가 동생이 먼저 자살을 했어요. 자살. 그 약물 중독 약을 해서 자살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빗 라이머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자기는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용감한 사람처럼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결혼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런 가정, 어렸을 때 이런 가정은 너무나 치명적이죠. 그 인생을 영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이혼을 하면서 이 사람도 껑청 자살을 해서 이 집안에 있는 이 라이머 형제는 다 정말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예, 둘 다 죽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했던 그동안의 그 뭐 여성화를 위한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얘 이름을 다 브렌다, 뭐 이렇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소변 넣게 했는데, 얘는 그냥 서서 오줌을 넣고, 그러니까 이 타고난 기질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8세의 젊은 나이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 사람의 이야기, 너무 큰 충격이죠. 그래서 이 실패한 젠더 실험은요,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친 데이빗 라이머 사건은 이건 굉장히 많은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이라는 책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또 방송도 엄청 영화로도 나오고, 여자로 길러진 남자 이야기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게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존 머니의 그 실험은 실패했다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시 한번 이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까지 이렇게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젠더, 성평등, 막 이런 그 개념으로 나다움 교육, 이런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다른 라이머처럼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드는 교육을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이죠. 네, 우리 이 존 머니 박사의 실패한 젠더 실험은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존 머니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사람 소개할게요. 미국의 젠더 이론가 주비스 버틀러라고 하는 이 여자 교수인데요. 이 사람 레즈비언이에요. 그리고 이 퀴어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정치, 철학, 윤리학, 페미니즘, 퀴어 이론 및 문학 이론 분야에 영향을 끼쳤죠. 이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왜 유명하냐면 EBS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세미나 하려고 그렇게 결정하고 방송에다 알렸더니 이 사람에 대한 이걸 반대하는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함으로 이 사람 사실은 못 왔죠. 이 사람은요, 철학자인데 이 사람 버클리 대학의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전한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가 힘쓰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사람은요, 사실은 EBS의 그 위대한 수업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젠더 교육, 성소수자 육아,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 병이 아니다, 이거 정상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책도 쓰고 이론도 만들어서 이런 거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사회적인 이런 퀴어 축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성소수자들 편에 자기는 서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책과 이론들을 폈지만 결국 이 사람도 소아성애자고 그리고 레즈비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유명하고 이 시대가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성품의 두 가지의 덕목 아시죠? 하나는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에요.
공감 인지 능력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이고요. 분별력은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양심을 기초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유엔이 하니까 옳다?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옳다?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교육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옳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아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을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성교육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아이들을 살리는 성교육을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성교육을 하시고, 성을 통하여 아이들이 지혜롭고 아이들이 공감 인지 능력과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성품으로 하는 성교육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단어 쓴 것들 있죠?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젠더 교육,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그냥 이렇게 요약한 단어 이런 것처럼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그냥 이 단어들을 막 분별 없이 쓰고 막 유아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자료를 막 주는데, 자료 함부로 막 준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고,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분이 유능한 그런 교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젠더 교육, 나다움 교육, 성평등, 동의 교육, 섹슈얼리티,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세미나 가지 않으셔도 돼요. 가셔도 그냥 어떻게 말하나만 듣지 그걸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창조론적 감수성을 가르치시고, 나댐 교육을 가르치시고, 성책임을 가르치시고, 순종교육 가르치시고, 성진리를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으로, 이 12가지의 성품으로 성교육을 가르치는 성교육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나, 저는 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런 얘기를 해요. 성은 타고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 가르치기. 어릴 때부터 자기 세계관을 교육하기. 성품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정하기.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공감인지 능력 6가지, 분별 6가지, 12가지 성품을 가르치는 것은 가치관 교육이거든요.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교사 여러분도 좀 민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하고,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요즘 미국의 엄마들이 보이콧해요. 미국에 굉장히 큰 쇼핑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6월 달만 되면 프라이드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패션쇼, 그리고 옹호하는 동성애자들이 수영복을 그 여자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자 수영복 입을 수 있는 이런 수영복을 기획해서 판촉했다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불매운동 펼쳐가지고 몇 조가 손해를 보는 바람에 그 홍보를 철회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는 깨어나서 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교육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내 자녀 빼오기, 이런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권 지키기. 국가가 내 자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성전환 수술을 해준단 말이죠. 이거 지금 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부모의 양육권을 국가가 가져가지 마라.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에게 있다. 지금 이렇게 계몽이 많이 됐어요, 미국은. 그리고 교사들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성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여러분, 조화성 교육으로 아이들 성교육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좋은나무 기독학교에서 조화성, 요 나댐 교육으로 우리가 5세부터 성책임으로 했나요? 성책임으로 5세부터 중학교까지 했던 그거 한번 영상 짧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자는 아빠가 되고 여자는 엄마가 돼요. 조화상 너무 재밌어요. 또 배우고 싶어요. 남자 여자는 바뀌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론적 세계관의 제일 처음인 우리 이제 성에 대해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조화성 성교육이라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노래하고 이제 율동도 같이 하면서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이제 이영숙 박사님의 그 조화성 세미나를 통해서 마음에 이 성을 제대로 아이들한테 심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막 결혼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이걸 아름다운 사랑이래. 사람들은 성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 네, 육가를 가지고 좋은 나무 기독학교의 모든 가정들이 함께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설문지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그 피드백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성을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첫걸음이 된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고 제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나무 기독학교의 학부형님들이 함께 강사로 섬겨주셨다는 거죠. 더 많은 학부형님들이 이 조화성 전문가정 함께 따시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화성이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성품하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칠 수 있었던 되게 뜻깊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책임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통해서 또 잘 배워가며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저도 같이 기쁘고 또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이들 보면서 되게 기뻤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너무 시간이 귀하고 좋았습니다. 집에서도 자녀들한테 성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들을 배워서 너무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것을 배우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여기에서 저는 그냥 스토리텔링 갖고 전체 모임만 제가 주도했고요. 분반을 다 엄마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저희 좋은 나무 기독학교 엄마들이 전문가 과정을 9명이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수한 9명이 숙제할 겸 인턴을 한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계속 할 거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 저는 올해 부모 교육을 SQ 교육하고 이 성교육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저희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조화성. 다음 세대를 지키는 성 가치관 교육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세우는 조화성 스토리 10개. 다음 세대에 수시로 들려주고 이야기 나누기만 해도 아이들의 성 가치관을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유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주제의 레츠 스터디 영역을 PPT 자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제가요, 남자와 여자의 몸은 달라요. 생명의 탄생, 나의 소중함, 남자는 XY, 여자는 XX, 남자와 여자의 책임, 내 몸이 달라졌어요. 올바른 지시로 나를 지켜요. 등등입니다. 요것이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그게 궁금하죠?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푸릇에 있어요. 여러분 푸릇 아시죠? 교사. 거기에 12월부터 조화성 자료를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23년도 마치기 전에 12월, 1월, 2월 무슨 교육할까? 네, 조화성 교육 특강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프리미엄 이용권 구매 시 조화성 자료 열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아서 애들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스텝 2, 스텝 1, 오픈 스텝 2단계, 1단계 연령별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성교육 전문가 과정에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돼요. 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배울 수 없는데요. 이게 10주 집중 과정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1회에 2시간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받고 지역 안에서 조화성 강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 교육으로 나는 저희 학교처럼 기독교 교육으로 그냥 엄마들서부터 그냥 이 교육으로 쫙 끌고 갈래요 하시면 이 책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이거 실기까지 그냥 이게 이론이고 이게 실기예요. 그래서 이거 실기 교육 이거 한 권씩 애들한테 줘서 그냥 교재 끝나면 정말 모든 성교육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를 기다립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이 기독교적 성교육을 한번 세미나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그 지역으로 가서 그런 기독교사들을 위한 조화성 세미나를 교사 세미나로 할 예정이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